안전속도 5030 TVN 전국교통정보 조한일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업 구간도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 부근 진출로 2차로에서 낙하물 확인 중인 점 참고하시고요. 판교 관림목부터 반포 부근 12km 긴 구간 여전히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옥천 1터널부터 삼양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금곡부터 영동 1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도 도로 보수 작업 중인 점 참고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대교부터 반포 부근 3km 구간 막히고 있고요. 신갈 관림목 부근 3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간은 정체 없이 수업은 갓길에서는 사고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일직관림목부터 금천 부근 4km 구간 정체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 부근 1km 구간 짧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줄포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서울 방향으로 당진관림목 부근에서는 작업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 방향으로 성남부터 성남 요금소 부근 2km 구간 정체고요. 더 지나 계양부터 송내 부근 8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 부근까지 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길과 바닷길 정보 전해드립니다. 현재 청주공항에 저시정특보와 구름고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도 전국공항 곳곳에서 안개 낀 모습입니다. 인천공항 항공편 살펴보면 10시 50분에 뉴욕으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편 지연 출발하겠고요. 알마티에서 출발해서 10시 10분에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11시 29분으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닷길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 동해상과 남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부터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그 밖에 서해 먼바다에도 오늘 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길 바닷길 상황의 이엄지였고요.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내일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으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과 화천군, 속초시 산지, 인제군 산지, 고성군 산지와 양양군 산지, 양구군 산지, 강릉시 산지와 평창군 산지, 홍천군 산지와 평창군 평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내복이나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감기,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이나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 TVN 전국교통정보 김학이었습니다. TVN 교통 캠페인. 도로가 널널하니 안 막히고 달리기 딱 좋은데? 제한 속도보다 80km 초과에 달리다 적발되면 구류될 수 있고. 더 밟아볼까? 잘 나간다, 잘 나가! 시속 100km를 초과한 초과속 운전이 3번 이상 반복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처할 수 있습니다. 나와 방송입니다. HLDT. 즐거운 운전 행복한 시간 TVN과 함께 대전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사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이 되었고 5인 이상 삭 결정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만 헬스장, 영화관 등 일부 시설과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죠.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모두의 안전에 희망을 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 빠르네요.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핫한 이슈를 쏙 꼽아보는 오늘의 뉴스 속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최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2월 첫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쏙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럼요. 이거 벌써 2021년 시작했는데 한 달을 훌딱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예. 자, 코로나 확진자도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2월 첫날 가져보는데 오늘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우리 최유한 평론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1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05명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가 285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이게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서울이 104명, 그리고 경기가 89명인데 네. 광주가 많아요. 광주가 32명입니다. 집단 감염이죠? 예, 야인발 집단 감염이라고 보이고요. 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되겠습니다. 완화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지금 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됐고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휴,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자, 9시까지 영업 제한도 개선되는 거죠? 조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전에 속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오전 8시 28분께 대전 유성구의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 영도 고속도로에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에서 스타렉스 한 대가 넘어지면서 뒤집혔어요. 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중승자 5명도 다쳐서 인근 병원에 옮겨 치료받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탑승자들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일단 9시 34분까지 지금 세종시는 지금 주변도로를 우회할 것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승합차가 나들목 코너를 돌다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CCTV라든지 목격자 신설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라고 합니다. 큰 사고네요, 아침부터. 그렇네요.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일지 선별 지급일지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에 밀려서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4차 재난지원금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불가 방침에도 강제 영업 규제로 피해본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매출 손실분의 소급 보상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업종 피해자 저소득층 일가에서 이거 자영업자만큼이냐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이제 선제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법, 그러니까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 보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 처리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최 평론가님, 전 국민일지 선별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결정이 안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전 국민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으로 가야 된다, 선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지금 그 전국민 플러스 두터운 선별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 확장 재정 정책으로 충분한 지원을 확보해서 보편 선별 보상을 모두 다 시행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4차 재난지원을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자. 모든 1차 그 재난지원 때는 모든 국민에게 14조 원, 그 피해 업종에 6조 원, 해서 20조 원 지원하자. 이게 이제 보편 플러스 두텁이라고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한다면서요. 예, 아주 애매한 만남인데 일단 윤 총장이 박 장관의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서 법무부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법무부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게 그냥 취임 축하하는 것이지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예. 왜냐 검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느냐. 이성윤 그 차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이게 뭐 저기 그 박 장관하고 윤 총장은 그 동기거든요. 사법연수원 동기죠. 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또 이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또 이제 사이가 멀어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찰 인사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자리는 어떨까요? 훈훈할까요? 까칠까칠할까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예, 저는 훈훈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특별히 나쁘게 이야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모습을 또 다른 언론에서는 또 이제 까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죠. 정상영. 이 형제간의 또 사촌 형제간의 또 영자 돌림인데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습니다. 31일 KCC 회장이죠. 향년 86세로 정상영 그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가요? 막내 동생이요. 예. 워낙 정주영 회장이랑 비슷하게 닮았다 해서 리틀 정주영으로 불렸고요. 창업주로서는 드물게 60년 넘게 경영일선을 지켜왔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포츠 팬들이 다 기억하는 이제 KCC 농구단. 이제 KCC에서 스포츠에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그 지금은 이 KCC가 건자재 회사에서 실리콘이나 첨단 소재 이런 글로벌 첨단 소재 화학 기업으로 살바꿈했습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또 집안 이야기였고요. 서울시장 관련 소식 하나 알아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이죠. 시대전환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보면은 그 이제 더 이상 정치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보고 싶다라면서 딱 1년 전에 시대전환 창당했던 그 이날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11시 지금 하고 있겠네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공연장 프리즘홀에서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적으로 군소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그 대표에게 1대1 그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롯 관련 프로그램인데 미스트롯 시즌2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진달래가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 진달래가 어제 직접 SNS에 사과글을 남겼어요. 네. 철없을 때 잘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행동이 자기 스스로는 너무 원망스럽다. 그래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진달래 소속사 티스타 엔터테인먼트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폭로글이 나오자마자 바로 SNS 계정을 통해서 사실무근 허위 유포자는 사이버 수사대 수사요청에서 잡히면 신상으로 영혼까지 털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경솔한 소속사의 대응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또 이 여론의 후폭풍이 발생하는 것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가수 진달래는 잘못했다라고 사과글 남기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소속사가 이 부분은 100%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과가 때로는 미덕일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또 유념을 하게 되는 대목이네요. 뉴스 속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식회사 루브켄코리아에서 나노 엔진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등기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을, 대한민국 낚싯대의 자존심 천류에서 고급 낚싯대를, 홍삼의 자존심 정신가에서 홍삼 절편 세트를, 판촉물은 백픽, 백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을 드립니다. 오늘 청취자 여론조사는 방금 전에 뉴스 속에서 다뤘던 4차 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이 될지 3, 4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또 누구에게 지급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지급 대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좋을지 선별 지급이 좋을지 다시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재난지원금 1번 전 국민 지급, 2번 선별 지급.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전 국민 지급, 2번 선별 지급. 반드시 번호를 표시해서 또 의견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99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연말 연초 특별 방역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합니다. 신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정부는 특별 방역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00명대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광주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서울도 확진자 숫자가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직 안심하기에는 아주 섣부른 상태입니까?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는 사실 이제 재생산 지수의 이제 추세를 보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유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 백신이 접종되지 않는 그런 현 상황에서 이 재생산 지수 감소는 대부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좀 선행으로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의 이동량이 감소하면 한 2주 뒤쯤 확진자가 감소되고 또 이동량이 증가하면 또 한 2주 뒤쯤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한 3주 전까지는 이동량이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좀 계속 매주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3주 전에는 0.79, 그러니까 한 명이 0.79명을 감염시키는 수준에서 지금 지난주에는 0.9, 이제 거의 한 명이 한 명 감염시키고 1이 넘어가면 이제 유행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제 금요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제 어제 이제 좀 늦게 발표한 이유가
이런 지금 추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재생산 지수가 1을 넘나드는 상황에 지금 그 수도권 이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그 사실 좀 적당하지가 않아서 아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이제 설까지 2주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위원장님,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또 상당히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이게 이제 미치는 경제적 영향 또 사회적 영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하고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을 통해서 이제 고위험 시설 관리, 사회 감염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이 뭐 구치소나 종교시설과 같은 뭐 고위험 시설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뭐 가족 간 전파나 아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역사회 진행이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어찌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고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설날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또 지금 거리두기에서 핵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 설 연휴 명절이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 뭐 3차 대유행이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정점을 좀 지나서 안정 추세인 정도인데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틀어지게 되면 3차 대유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4차 대유행의 유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발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변이가 가장 심하지 않은 영국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만 해도 지금 재생산 지수를 0.4 정도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고 또 남아공발 변이는 뭐 재생산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백신의 효과를 상당 수준 떨어진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지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주된 우리나라 유행 균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재생산 지수가 급상승하면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제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위원장님, 백신 접종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은 내가 맞는 백신 좀 더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는 백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맞고 싶은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글쎄요, 이런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좀 선택해서 맞을 수 있다면야 뭐 나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전부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은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신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고위험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센터로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종 자체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백신에 따라서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정부에서 결국 배분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이렇게 맞춰주셔서 빨리 접종하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백신 종류별로 그렇게 효과가 아주 다른 겁니까? 정말 체감할 정도로 다른 정도의 수준인지 아주 큰 차이는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한 40에서 6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백신들 지금 새로 개발된 백신들의 대부분은 독감 백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맞고 안 맞고가 그게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어떤 백신이라도 빨리 맞아서 거기에 대한 그 좀 항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면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신의 종류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맞는 것이 좋다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 연휴 때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 설 방문 자제를 또 권고하는 그런 상황인데 설 때 우리가 설 연휴 기간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상당히 좀 설 관련 뭐 택배 이동량도 있고요. 미리 또 고향을 갔다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방역에 조금 더 초점을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 연휴,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달라. 이건 결국은 가능하면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방문은 이번 설에는 조금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동하게 되면 뭐 휴게소에서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교통수단에서 사람들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 수도권에 있는 고위험 어찌 보면 그 감염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그 시골 지역에 감염 전파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이번 설 명절에는 좀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때는 곧 교통 이슈를 스토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권영주 교수의 교통 이야기 지금. 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궁금해지는데 관련된 이야기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권영주 겸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별로 이익을 못 얻는다. 근데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정말 차가 너무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 전기차 팔아가지고 그 한 대 팔아서 얼마 남기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기차는 팔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 보조금마저 없으면 무조건 팔 때마다 몇백만 원, 뭐 많게는 몇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익을 냈네요? 네. 그런데 얼마나 이익을 내냐 한번 보죠. 네. 그 지난해 7억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8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야, 차 팔아서 돈 많이 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전기차 판매를 2006년부터 했으니까 처음으로 수익을 본 겁니다. 네. 덕분에 매출도 뭐 35조 원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차가 많이 팔리니까 와, 이익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 팔면 무조건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익을 올리는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테슬라도 차 팔아서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왜 파냐? 네. 차를 팔 때 나오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 중이고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탄소 많이 내뿜으면 벌금 적게 내고, 그러니까 많이 내뿜으면 벌금 내고, 적게 내뿜으면 우리는 그만큼 배출 안 했으니까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내연기관 안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만들 때마다 팔아서 이익은 안 나도 배출권이 확보되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 돈이 지난해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8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 라고 하면 차 팔아서 4천억 원 손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권 팔아가지고 4천억 원 손해 보전하고 8천억 원 이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누군가는 사간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누군가 사겠죠. 누가 살까라고 보면 대부분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가 삽니다. 뭐 미국의 GM도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트 그룹이 많이 사가고, 이런 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돈 주고 이 배출권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GM도 2035년부터는 아니 우리도 내연기관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겠죠.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가 지난해 유럽에서
작은 규모의 전기차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돈 주고 다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워낙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드니까 이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팔아도 이 규제에 충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저기 A라는 회사가 조그맣게 있으면 거기 전기차 뭐 1년에 한 2만 대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 니네 배출권 우리가 살게 해가지고 몇 군데서 다 사왔어요. 네. 사왔음에도 모자라가지고 벌금을 1,000억 원 넘게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테슬라가 당연히 전기자동차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줄 알았는데 탄소 배출권이 이렇게 또 새로운 무기가 되네요. 자, 그렇죠. 다른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내 우리 교통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교통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야, 이거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국민 교통 문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 얼마나 이 교통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고 잘 따르느냐를 보는 건데 지난해 78.94점이에요. 2019년이 76점이었으니까 2점 올랐죠. 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방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시군구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좋아진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확실히 그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많이 했더니 네. 그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전년 대비 5.7%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이륜차가 돌아다니면 그중에 9대는 운전자가 안전모를 쓴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음식물 같은 거 많이 배달시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 사고가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안전모 좀 쓰고 다니세요. 네. 하면서 집중 단속을 했더니 좀 올라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지키죠. 그렇죠. 네, 이것도 81%로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빈도가 35.2%로 전년 대비 높게 파악됐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왜 이렇게 무단횡단을 많이 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좀 편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이게 인구 고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그 좌우에 차가 오는 거를 잘 안 가리시고 네. 그냥 단거리로 건너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네. 이게 이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이제 고령층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쓰고 스마트폰 보면서 여기가 횡단보도 아닌데 그냥 건너요. 네. 이것도 역시 35.9%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는데 보행자에 대한 뭔가 이렇게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하게 되는 안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저는 또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좀 걸어가시는 분들 없으면 좋겠던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어폰까지 끼죠. 그러니까 옆에 빵빵 대도 못 들어요. 네,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네, 보행할 때만큼은 좀 스마트폰은 좀 놔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교통안전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소식, 유용한 정보, 네,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교통 정보입니다. 이 시각 대전 도심 일부 이동 차량 많은 구간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계백로 정림 3거리에서 가수원 4거리 방향으로 이동 차량 꾸준합니다. 직진과 좌회전 차량들 신호 2번은 필요하겠고요. 불태고개를 지나 도마 3거리에서 도마 4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서대로 도솔터널 지나 안골 사거리 방향으로도 직진하는 끝차량이라면 신호 2번은 필요하겠고요. 내동 사거리 지나 변동 5거리 구간도 신호 1번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대로 월드컵 사거리에서 죽동 사거리, 연결되는 장대 사거리 구간 이동 차량 꾸준합니다. 구간을 지나는데 신호 2개에서 갑천대교 사거리 지나는데도 신호 한 번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덕대로는 은하수 사거리에서 큰마을 사거리 방향, 은하수 사거리 이전부터 이동 차량들 꾸준합니다. 큰마을 사거리 신호 한 번에 많은 차량이 지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은하수 사거리에서 둔산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계룡로 갈마지하차도에서 숭어리샘 사거리 구간 여전히 서행하고 있고요. 또 오룡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구간도 여전히 서행하고 있어 신호 2번은 필요하다는 박건식 통신원과 이남희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천안에는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천안 직산역에서 업송동 삼거리 방향으로 직산역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라는 이화성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도심 상황에 이어서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 고속도로 위로는 몇몇 작업하는 구간이 있어서 잘 살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추풍령 213km 지점부터 비롱 분기점 268km 지점까지 갓길에서 잡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곡 부근에서 영동 1터널 부근까지도 주행 2, 3차로를 막고 긴급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1.5km 지점부터 257.6km 지점까지도 주행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북천안 348.8km 지점 갓길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으로 대소 294km 지점부터 진천 281km 지점까지 추월로와 주행 2차로로 교대로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오르락내리락 이슈를 한 번에 이슈 탱탱볼. 예림 기자의 이슈 탱탱볼, 예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얀마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군에 구금됐다는 외신의 보도입니다. 이 AFP 통신이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에서 군에 구금됐다면서 이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부 인사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미얀마의 국영방송이 방송을 멈췄고요. 그리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일부 이동통신과 전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이제 쿠데타가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 결과를 놓고 군부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최근 쿠데타까지 시사했다가 유엔과 외교단의 우려 표명에 따라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는 등 그런 전국의 긴장이 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 가능성 소식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아웅산 수치 여사 그러면은 민주화의 상징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입니다. 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늦어도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 2030 젊은이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 미국의 파이어족들이 저축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했다면 우리나라 20, 30대는 월급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 소득으로 눈을 돌려서 이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15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상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월 평균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은 21.3%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41.1%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데 차후에 이 부동산이나 증시가 크게 조정이 되면 이 자산 기반이 취약한 젊은이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걱정이죠.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하고 연금까지 깨서 투자하는 게 물론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또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좀 신중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진달래 학교폭력 논란입니다. 최근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진달래 씨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뭐 진달래 나이, 진달래 학교, 학폭 등 이런 각종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 씨에게 끊임없이 맞았다는 즉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라 고문 수준이다 이렇게 격분할 정도로 잔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뒤에 소속사에서 사실 확인에 나섰고 결국 본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진달래가 본명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달래는 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가수의 이름입니다. 진달래 꽃이 아니고요. 자, 이혜림 기자와 함께한 이슈 탱탱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정치 현안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 70여일도 안 돼서 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했습니다. 정치 현안 관련해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정말 이 연초부터 정치 현안이 너무 많은데요. 예. 오늘도 지금 오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박윤 갈등은 없을까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시끄러운 갈등은 없을 수도 있는데 내면적인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이 두 분이 고시 동기고 또 형 동생 하던 사이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됐을 때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사를 의인이라고 까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박범계 의원도 그동안에 그 검찰개혁이라는 그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그 대열에 같이 있었고 선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장관이 됐는데 그 전임 추미애 장관은 그 일을 윤석열 총장 압박을 공개적으로 거칠게 파열음을 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은 박범계 장관은 그보다는 소리를 덜 내고 조용히 물밑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런 압박 작업을 중단하거나 그만두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바라기는 어쨌든 옛날에 좋은 인연을 살려가지고 오늘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 총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제 같은 관찰자들이 볼 때는 피 튀기는 그런 없을 것 같다. 갈등은 없이 서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옛날에 좋은 인연을 바탕에 두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절충해가면서 하는 그런 실마리를 오늘 좀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색이 오늘 만나서 협의하는 검찰 인사 그 결과가 제가 바라는 바람이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헛된 바람인지 그 결과를 보면은 다시 말해서 윤 총장의 인사안을 박봉기 장관이 어느 수준에서 받아주느냐 결과를 보면은 이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가 출윤 갈등의 재판이 될는지 그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좋은 관계로 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검찰 인사 관련 협의가 오늘이든 언젠가 있다면 이것이 박윤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 의원님도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시죠? 예.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 법관 탄핵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입니까? 아니면 응당한 조치입니까? 사법부 길들이기죠. 이거는 뭐 제가 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김경수 지사 재판이나 또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 그리고 또 주강욱 의원 이 근래에 나오고 있는 재판 결과들을 그 민주당과 정권 쪽에서 융단 독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법원을 손봐야 된다. 탄핵 카드를 들고 판사들이 이런 판결 결과를 못 내놓도록 해야 된다고 그 반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걸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8일자로 이번 달 말에요. 예, 퇴직이 예정돼 있어서 재임용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 퇴직인데 탄핵이라는 제도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제도군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한테 그 탄핵이라는 제도를 실행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지. 곧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27일 지나면 자동 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동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성건 부장판사의 경우 이제 탄핵 대상인데 이 판결문 관련해서 좀 다른 부장판사에게 영향을 줬다. 그리고 1심에서도 직권 남용자 관련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위헌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판사가 헌법에 위반됐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판결에는 영향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 판사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권유하고 조언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도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전화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수준이지. 이게 중대한 헌법적 범죄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탄핵이다. 또는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탄핵이다라고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은 아마 민주당이 들으면은 섭섭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논리면은 탄핵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땅도 우리 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우리 헌법의 정신은 현실에서는 북한 땅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네. 헌법의 정신은 북한 땅도 우리 땅이라고 문 대통령은 북한 하나의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위반되죠. 헌법 정신에. 알겠습니다. 그런 전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예. 헌법 정신에 위반됐다는 것하고 네. 헌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헌법적인 범죄가 아니라 판사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그래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정도를 가지고 네.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지 않는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원님, 또 이게 조 의원님의 지역구와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았던 내용인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한다. 한일 해저 터널도 검토한다. 이게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론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로 봐야 되나요? 어떨까요? 예, 당론이라고 하려면은 통상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당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수준이면은 그리고 실제 저희 당 내부 분위기도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생각의 큰 틀에서는 그 중론이 그렇다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셨다고 평가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밀양 또 대구 경북 의원분들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일부 이제 그런 개인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밀양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신공항이라는 거는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한 정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당초 아니었다가 이게 지금 가덕도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안을 저희 밀양이나 저희 주민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과 충청권 남부 지역까지 커버하는 그런 거대 관문공항, 새로운 허브공항, 인천공항에 비길 만한 정도 남북은 전체를 커버하는 제2의 관문공항, 제2의 허브공항을 기대했던 거지 김해공항을 조금 확장한 수준을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공항 논의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남북권 전체를 포괄하는 대형 관문공항, 인천공항과 비길 만한 그런 제2의 허브공항 쪽으로 논의가 간다면은 저나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건 당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그 화제가 되었었던 이슈가 되었었던 그 공항하고 좀 성격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지방 공항 중에서 제일 큰 공항 정도 수준으로 여야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저희가 크게 그렇게 관심 가질 대상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밀양을 뭐 부산 시민과 또 부산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조혜진 의원께서도 또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의힘이 텃밭인데 지금 판세를 보면은 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좀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야기되고 있는 건 아니냐. 또 신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금 국민의힘 판세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떤 판세로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요? 이 지역이 저희의 텃밭이었던 건 분명한데 전통적 의미에서 텃밭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부산시장 잃었죠. 구청장들 대부분 다 잃었죠. 뭐 의회도 넘겨줬죠.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텃밭 개념은 없어졌고 아하. 언제든지